안녕하세요.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 2명이 있고 결혼하고부터 새 집에서 갯돈을 내고 있습니다. 누나들은 자녀가 2명씩 있고 저희는 딩크입니다. 갯돈은 주로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값을 계산한다든지 부모님 집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을 사드린다든지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인데 신우들이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네요. 참고로 조카들이 중고딩이라 성인이랑 똑같습니다. 해서 비행기 값도 들고 숙박도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해야 하죠. 심지어 시부모님 방에도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해서 조카들 중 한 명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저것 예산을 계획하다 보니 갯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새집에서 각출하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만이 좀 생긴 게 우리는 애도 없는데 왜 돈을 똑같이 내야 하냐는 거였습니다. 해서 이걸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시어머니는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우리도 애가 생길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가 없어 이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평소 식사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행 가는 비용까지 왜 똑같이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부모님한테 말할 게 아니라 누나들이 있는 단톡방에 말해요. 형님, 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카들 몫은 별도로 형님들이 추가로 내셔야죠. 밥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행기표나 숙박은 더 내셔야죠. 이왕 말이 나와서 그런데 매번 밥값도 저희는 둘뿐인데 따지고 보면 회비를 더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행만이라도 아이들 비용은 더 내셔야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회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단톡에 올리세요. 두 번째, 모자라는 거 각출하자고요. 저런 신우들이 있는 집은 개를 파토내는 게 맞습니다. 지네들 편한 대로 계산하고 갯돈을 펑펑 쓰거든요. 부모님 여행비만 갯돈으로 내고 필요한 돈은 각출하자 하세요. 그리고 남은 갯돈도 부모님을 위해서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부모가 본인들 딸이라고 감싸고 도니 답이 없는 것 같네요. 후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신우들을 만나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애들 4명 비행기 값은 누나들이 내는 게 맞아. 숙소도 엑스트라 베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각자 입장료에 밥값까지 더 드는데 우리가 같이 부담하잖아. 그러니 비행기 값만이라도 누나들이 따로 내.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들이 쌍으로 너무 섭섭하대요.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애들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서운하답니다. 거기서 남편이 그럼 우리는 애도 없는데 다 큰 조카들 비행기 값까지 내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왜 당연한 거야? 내가 더 황당하다. 하고 맞받아쳤는데 말이 안 통하더군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 끝에 누나들이 애들 비행기 값은 더 내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여행은 언제 갈 건지 몇 박 할 건지에 대해 의논하다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회사 때문에 3박이나 4박으로 가자고 하는데 신우들은 해외까지 가는데 그렇게 짧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네요. 동남아로 가는데 자기들은 5박을 생각했답니다. 월요일에 가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이미 신우들끼리 다 알아본 상태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이나 통으로 회사를 쉬면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아 곤란하고 주말을 끼어서 가는 줄 알았다 했습니다. 토요일에 출국해서 수요일 아침이나 목요일 아침에 도착이면 좋겠다 했더니 이미 자기들은 월요일 출발로 일정을 다 짜둔 상태랍니다. 여행을 네 가족이 가기로 해놓고 일정은 지들 마음대로 짰던 거죠.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짠 건지 자세히 물었더니 죄다 시누이들 위주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소화하기 힘든 일정이더라고요. 딱 중고딩애들이 있는 집에서 할 것 같은 빡빡한 일정이었죠. 그걸 보고 남편이 이런 일정을 아빠, 엄마가 어떻게 따라오냐. 너무 힘들어. 하고 말하니 힘들면 차 안에서 쉬랍니다. 아니, 차 안에서 지들끼리 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는 거예요. 해양 스포츠도 스노클링, 시워크, 패러세일링, 바나나보트, 플라잉보트, 다이빙 등등 전부 다 하겠다고 합니다. 애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것도 남편이 아빠랑 엄마는 하지도 못하는 거 일정에 넣고 힘들면 차에서 쉬라고 하는 게 효도여행이야. 이런 건 누나들 가족끼리 여행 갈 때 해. 누나들은 애들 방학 때마다 해외에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해. 엄마 아빠는 가족이 다 같이 가는 첫 해외여행인데 부모님 위주로 계획해야지. 부모님 칠순 여행에 애들 위주로 계획하지 마. 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누이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애들은 우리 가족 아니냐며 저희가 애가 없어서 뭘 잘 모른답니다. 애들 생각도 해줘야 한다고 효도여행이 아니라 가족여행이래요. 애들도 가족인데 왜 애들이 하고 싶은 건 빼냐며 다다다 따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가 시누이들 편을 들며 남편을 나무랐다는 거죠. 저희가 철이 안 들었다네요. 그 순간 남편이랑 저랑 한 3초 정도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럼 이번은 누나들이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우리는 빠질 테니 걔돈은 엄마 아빠 것만 쓰고 누나들은 두 집에서 돈 따로 내고 다녀와. 돈은 같이 내는데 여행 일정은 둘이서 다 짜놓고 나는 따라만 오라는 거야. 돈만 같이 내라고 하는 그런 여행 못 가겠어.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따로 갈 거니 이번에는 빠질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누나들이고 시부모님이고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지만 다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장문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올케한테 동생이 잡혀 사네. 이거 다 올케 생각이지. 결혼하고 내 동생이 변했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 이런 내용이었고 조카들 비행기값 내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매형이 알면 서운해할 거다. 창피해 죽겠다. 라고 하며 끝까지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시누이들을 차단해버렸네요. 시어머니도 계속 전화하셔서 신우들 편을 들며 저희가 애가 없어서 철이 안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애 낳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해도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해서 이젠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을 예정이에요. 저 44살입니다. 애 낳을 생각도 없지만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 글에 시댁이랑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는데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3번 다녀왔었습니다. 3번 다 너무 잘 놀고 잘 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한테 질려서 앞으로 더 이상 함께 여행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딸 편만 드는 시부모님은 딸들이 잘 모시고 다니겠죠.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시어매가 갈라버렸네요. 이렇게 멍청해서야. 그 시어머니 독거 노인이 꿈인가 봅니다. 이참에 갯돈도 그냥 정리하세요. 저런 사람들이랑 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어머니와의 여행도 이젠 종쳤고 딸내미들이 알아서 효도 잘하겠죠. 바보들. 그나마 남편이 제정신이라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지금 상태에서는 회비도 더 이상 안 내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필요할 때 각출하자 하세요. 회비는 부모님 관련된 일에만 쓰던가 같이 써도 적당한 금액으로 타당한 사유에 써야 하는데 이미 저들의 심리를 알았고 한번 탈난 회비는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돈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난리들인지. 저희도 3대가 같이 다녀왔지만 부모님 위주로 짰습니다. 부모님 효도 여행이면 그 목적에 맞게 짜야죠. 세 번째. 제 시가일도 저희더러 애가 없어서 철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아이 낳아서 철들 때까지 방문 안 하겠다 하고 몇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가족이니 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작년부터는 남편도 자기 본가에 안 가고 저 따라서 명절에 친가에 가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